일단 앞에 친구가 되게 멋있는 PPT랑 통통 튀는 강연 해주셔가지고 너무 진지충이 될까봐 불안하긴 한데 전 참고로 미리 캔버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강연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강연은 진짜 제가 저의 경험 이야기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막 이렇게 각 잡고 열심히 들어야지 보다는 듣다가 나도 이런 고민 생각해 볼까 하면은 고민도 해보시고 편하게 앉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뭐 먹고 살지 경험의 이중성이라는 강연을 준비한 박성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연은 제가 21년에 이어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라는 다른 주제로 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는 보통 이런 강연들을 했었습니다. 발명이나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강연들을 했었어요. 첫 번째 레뮤제 강연에 이어서 저는 국방부에서도 강연한 적이 있고요. 여가부 축제에서도 강연한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한 것 같아요. 여담으로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수요일날 정신전력 시간에 어떤 장병들이 나와서 막 갑자기 충성하면서 강연하는 게 있어요. 거기 정신전력 교재에 나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네. 네, 각설하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뭐 먹고 살지 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보면은 오늘 저녁 뭐 먹지? 난 그냥 어떻게 영양소를 섭취하고 살지?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돈벌이를 하고 어떤 활동으로 살아갈지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강연의 목적을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같이 말해볼 거예요.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와 같이 고민하고 계신 레뮤지양 분들이 있다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네, 저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은 앞으로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괜찮은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미 고민을 하셨고 그거를 극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우리 레뮤지양 분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조금씩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학기 초에 자기소개를 할 때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전공이 세계고요, 스타트업에서 기획자를 하고 있고요, 막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공모전이든 창업이든 과제든 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물어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던 이유는 제가 대학생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대학교 들어와서부터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자, 2018년 저는 18학번입니다.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못했는데 연구 같은 거 대학교 오면 되게 잘할 수 있대, 이런 기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수시반수로 할 생각이었어서 그냥 1년 재밌게 놀다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패기 넘치게 어차피 즐기니까 선배님들 졸업 전시하는데 나도 논문 전시해볼래? 하길래 대학교 1학년인데 가가지고 저 논문 전시하고요.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맨날 술 마시고 재밌게 보내다 보니까 갑자기 저에게 일생일대의 변화가 생깁니다. 친구랑 같이 동아리 세마주에 갔는데 친구가 발명 동아리 괜찮아 보이더라, 같이 가볼래 해서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첫 강연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발명 동아리를 설명해 주시는 그 누나분들이 되게 이쁘셔서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실제로 이게 저의 발명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그렇게 발명 동아리 들어가니까 술도 많이 먹고 놀러도 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발명 자체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초등학생 때 지식인에 올렸던 글이에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석을 저렇게 해놓고 통 이렇게 하면 발전이 되지 않나요? 라고 초등학생 때 올렸대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도 기존 풍력 발전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의 논문을 쓴 적도 있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죠. 그래서 마스크 내부에 있는 오염도를 체크해 줄 수 있는 패치를 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창업할 걸 그랬어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발명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물리를 하려고 대학교를 왔는데 계속 이렇게 놀다 보니까 그리고 수시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적도 화려하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물리가 별로 하기 싫어져서 난 발명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를 발명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의 3전공 중 하나인 전기전자공학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발명 괜찮은데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서울시에서 한 1200만 원 가지고 뭐 사업도 해보고요. 그리고 국제발명전시회에서 발명 전시도 해보고 특허도 내보고 발명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단순하게 그냥 발명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내는 것 자체가 즐겁다.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발명이다, 막 물리다, 에너지다 이런 키워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 뭐 학교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청년 문제, 노인 문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국대학교 아이디어 챌린지에 나가가지고 우리 지금 뭐 모바일로 강의실 빌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18년도에 학교에다가 아이디어 챌린지에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게 올라갔을 때 저희 발표 자료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했을 때 제가 일자리 아이디어에 대해서 최우수 받기도 했고 그리고 소방관님들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그런 거에서 디자인으로 내서 받기도 했고 괜찮은 족적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 인생에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저는 아까까지만 보면 굉장히 학술적으로만 뭘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레뮤제라는 동아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저는 원래 KO 코어 같은 데에서 입시 멘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발표 같은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기가 된 거는 전 창업지원단에서 3D 모델링을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가르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내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레뮤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19년도에 레뮤제에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했고 나는 말함으로써 나의 지식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다양한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 유튜브에서도 창업 관련해서 제가 나오고요. 어떤 기업이나 과학관 유튜브 같은 데도 출연을 해서 인터뷰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완료해서 보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발명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그리고 강연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으니까 딱 창업의 과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딱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한번 배워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거의 군대 가기 직전인데요. 고등학교 때 막 생각했던 걸로 열심히 하고 뭐 대회도 나가고 상도 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이렇게 캠프 때 가서 손으로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하고 문자가 옵니다. 저는 원래 6월에 입대 예정이었는데 기술행정병이 붙어가지고 다음 달에 군대에 들어오래요. 와, 이게 맞나 하고 그때 계셨던 언더독스 매니저님들도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놀러 가라 해가지고 어찌어찌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의 창업의 시작은 군대에서 시작하게 돼요. 여기 계급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등병 때 군대에 갔고 그리고 대위랑 병장이랑 꼬셔가지고 창업경진대회에 나가요. 이등병이 대위를 꼬셔서 경진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가 상은 못 탔지만 괜찮네 싶어가지고 국방부에서 창업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일병에 데리고 가가지고 맨날 일병소 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줌으로 창업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서도 좀 더 잘 써야 되겠고 경영학적 지식도 필요하겠는데 생각을 하게 돼서 제 세 번째 전공인 경영학을 다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첫 번째 창업 아이템 위어 프로젝트라는 창업을 구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대중과학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건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짧아요. 전역하자마자 열정이 얼마나 깊었으면 건대 창업지원단 가가지고 매니저님 저 한번 봐주세요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IR을 했어요. 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라고. 그리고 명함을 파가지고, 명함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파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그 잠깐 동안 했을 때 저 명함 케이스를 다 채울 만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니까 전역했는데 놀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전역했더니 갑자기 뭐 다시 최고 단계 격상 이래가지고 못 놀았어요. 그래서 창업 교육이나 열심히 듣자 해서 그때 아마 한 100시간 정도 창업 교육을 이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내 위업 프로젝트는 어떤 기업을 설립하겠다가 아니라 난 창업을 창업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구상하고 있던 거는 굉장히 창업의 본질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후지부지 됐고 다음 창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복학을 하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개발자랑 마케터랑 디자이너랑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스타트업 팀을 꾸리기 위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밤도 새고 막 버스에서 작업도 하고 별짓 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심지어 저희는 대학생 창업의 매력은 바로 발로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하철 관련 사업이었는데 진짜 지하철역 돌아다니면서 상권들에 계신 상가분들 막 한 명 한 명 다 인터뷰하고 바카스 한 잔씩 돌리면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건대 창업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일단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되게 부족한 게 많구나, 아직 좀 더 각자 배울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삐빅 X를 쳐놓을 의미가 없네. 네, 그냥 삐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창업 스터디에서 했던 중소기업 대표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성규야, 너 혹시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거 있는데 공동 창업자 해볼래? 라고 말해주셔서 나도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이분은 이미 업력이 한 8, 9년 됐는데 나랑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했어요. 하니까 저기 대표님은 이제 8, 9년 차 CEO고 옆에 계신 CEO분은 뭐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대학생 잼민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기존에 하던 거랑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기존엔 좀 열정적인 좀 대학생 창업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딱 업무 시간, 업무 할 거 하는, 그리고 뭐랄까 저는 어떤 가치나 이야기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표님들은 딱 굉장히 유율충돌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게 돈이 될지 파악해서 그거 파가지고 돈 많이 벌자,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배울 건 많았으니까 짧은 기간이라도 저렇게 파일도 200 몇십 개나 되는 문서도 쓰고, 여기 보이는 하얀 점점점들이 그냥 점이 아니에요. 제가 경쟁사 분석하려고 저희랑 비슷한 어플들 다 찾아서 스크린샷 찍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직접 팀원도 모집해보는 경험까지,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사업에서 예비 창업자 패키지 발표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운이 없나 봐요. 이것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 오게 됩니다. 근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갑자기 물리가 재밌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 발명 동아리 같이 하자고 꼬셨던 친구가 이번에는 나랑 나노형 챌린지 해볼래? 이러길래 그게 뭔데?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 나노 기술이래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냥 논문 여러 개 읽어보고 한번 해봅니다. 막 내용 자체는 너무 어렵긴 한데 나노 물질 중에 막 싱글홀 나노튜브가 있고 그거를 혈액 속에 넣으면은 이제 혈액에 있는 뭐 이온들이랑 반응해서 나중에 나노 로봇을 만들면은 그게 뭐 전기 만들겠다 뭐 이렇게 개소리를 한번 써봤어요. 당연히 개소리니까 안 될 줄 알았죠. 근데 붙었더라고요. 제가 글을 잘 썼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 교수님들이랑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랑 연구원이랑 이것저것 메일 돌리고 전화 돌리고 별짓 다 하면서 결국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만들었어요. 전업도 직접 찍어봤고요. 근데 뭐 대학원생들 원래 하던 거에서 대학생이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노과학 재밌는데?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지금 있는 2차원 물질물성 연구실 교수님의 얘기가 됐고 저는 현재 그래핀의 물성을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도 저렇게 막 무슨 무서운 기계 이런 거 멋있는 그래프 만드는 거 하다 보니까 국가연구자 번호도 생기고 할만한데? 나 물리 좋아하나? 다시 물리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거는 저는 고등학생 때 내신이 평균이 2점대인데요. 왜 2점대인 줄 아세요? 수학이 5등급이거든요. 근데 2점대가 나왔다는 건 나머지가 거의 다 1인데 수학이 5등급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물리학 대학원에 가면은 내가 수학을 해야 되니까 잘 모르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 현실로 옵니다. 그 밖에도 되게 많은 활동을 했어요. 저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스타그램도 하고요. 저는 시 쓰는 것도 좋아해서 시스타그램도 했어요. 여러분들 익히 하시듯이 애기도 봤고요. 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손에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나도 이렇게 그려봤었어요. 근데 해나도 그리니까 손톱에 못 그릴 거 없겠죠. 토끼도 그려보고 꽃도 그려보고 그리고 종이에다도 사진도 했다가 뭐 그림도 그려보고 대학교 다니면서 별짓 다 해본 것 같아요. 얼마나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으면은 어릴 때부터 꿈만 봐도 그냥 그때그때 재밌는 거 나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써놨어요. 저 닌자 거북이는 항상 고민하는데 제가 5살 때 처음으로 강렬하게 나 이거 되고 싶어 기억나는 게 닌자 거북이에요. 저도 왠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항상 기억에 남으니까 일단 넣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정한 인생의 가치관이거든요. 진짜로 얼마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으면 여기에 남들에게 당당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목표겠어요. 이건 아직도 저의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흐르고 많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전에는 그냥 뭐 경험한 것도 당연히 좋은 거고 뭐 했으니까 재밌는 거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제가 25살이잖아요. 창업을 하면 진짜 창업을 해야 되고요. 취직을 할 거면 진짜 취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원에 갈 거면 진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가치관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하겠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일단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알바도 하고 돈도 벌고 하다 보니까 소비 생활이 생기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이 주는 행복이 되게 크구나 느껴서 지금 취직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치관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경험을 기껏 이렇게 많이 해놨더니 어떤 일은 이게 어렵고 어떤 일은 이게 어렵고 뭐가 어떻게 어려운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25살이나 먹었는데 뭘 해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강연에 부주제가 있죠. 경험의 이중성. 네, 안 넘어가네요. 잠깐 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부주제는 경험의 이중성이었어요. 경험의 이중성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많은 거 경험해봐야 된다, 다 해봐야 된다 말은 해요. 사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경험도 뭐 시켜줘야 하지. 뭐 어떻게 갑자기 경험을 하래.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놈은 갑자기 나 너무 많이 해봤더니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대. 저는 그래서 이거를 경험의 이중성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근데 이중성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래서 저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거야 잘 모르겠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끝내면은 실패한 강연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아직 저도 답은 못 내렸지만 그 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물리예요. 네, 진짜 물리입니다. 이거는 이중성은 물리학 단어예요. 원래 듀얼리티라고 하는 물리학 단어인데 세상에 물질이 많잖아요. 이 물질들이 어느 때는 막 입자고 어느 때는 막 파동이래요.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있대요. 그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관측을 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가능성이 쭉 줄어들어서 입자가 됐더라. 안 보니까 파동이네. 이런 식으로 관측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경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많이 해봐라. 근데 난 모르겠다. 이중성인데 얘기 듣다 보면 둘 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관측 같은 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입자랑 파동이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자랑 파동이랑 다르게 우리는 선택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좋아했던 키워드 같은 걸 한 번씩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많은 것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뭐 해먹고 살지 모르겠잖아요.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민을 하는 이유, 당연히 우리 인생에서 한 번뿐인 시간이고 거기에서 실패하면은 걱정이 되고 경험의 이중성이란 말도 사실 실패하기 싫으니까 도전하기 싫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에 앞서서 했던 경험들을 X표 치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창업가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막 창업학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정부 지원도 받고 막 뭐 주식도 받고 별짓 다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서서 해왔던 거 2차원 물질 연구하고 뭐 물리학하고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과학영재를 계속 다녔거든요. 그럼 7년 동안 영재원 다닌 것까지 그건 뭐 다 아무 의미 없냐? 당연히 아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열심히 한 결과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25살부터 27살까지 물리학을 공부해봤고 근데 그 경험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이때까지의 경험은 물리학 석사, 물리 연구 열심히 했음, 초록색, 와 예쁘다 이렇게 써놓고 다음 가치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색 동시에 지금처럼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그런 색들이 다 섞여서 굉장히 다채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가장 원하는 가치,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거 저도 아직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경험을 살펴보면은 이 경험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발명이나 아이디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강연을 할 때 저만의 창의성의 정의를 내려줘요.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나의 지식을 적재적소로 활용하는 것, 이것을 저만의 창의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발명을 통해서 창의성을 정의할 수 있었고 강연이나 멘토 활동을 통해서 나는 단순히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남에게 이런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줄 때 조금 더 재밌고 그리고 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창업을 통해서 첫 번째 창업 때는 나는 이런 가치를 좋아하는구나 혹은 나는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겠구나. 두 번째 창업 때는 대표란 무릇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이 책임지는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가. 마지막 삐빅을 하면서는 나는 창업하면 남 밑에서 못하겠더라. 그리고 네, 남 밑에서 못하겠고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돈보다는 가치나 이야기 이런 거에 좀 더 중요성을 두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라는 사람, 박성규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라는 새로운 가치를 저는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한테 그러면 저거 하는 직업이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뭐 괴롭고 별짓 다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직업 그러게요. 진짜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강연하고 있겠죠. 네, 저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언제나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집단에 있든 저는 그 집단에서 가장 개쩌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신감으로 전 미래에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싶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나는 이런 가치를 얻을 거고 이런 걸 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모를 뿐이잖아요. 저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건 있어요. 미래에는 첫 번째 위어 프로젝트라는 거의 가치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과정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어떤 장학금이든 컨설팅의 형태든 간에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꾸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는 공간, 위어 프로젝트라는 기업을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갖고 싶은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진로라는 이름으로,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중에 그 가치를 거머쥘 것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그때 가치를 거머쥐었을 때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믿고 이 사회에 실현시켜 달라 라고 여느 때와 같이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